근데 그 프린터에 정리된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부가징수에서 출제되는 이야기들은 뭐 답을 찾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은 170페이지 보시고 우리가 프린트는 오늘 받으신 프린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집은 170페이지, 우리가 프린트는 오늘 받으신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가징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가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정 신고 납부가 있고 확정 신고 납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예정 신고가 뭐고 확정 신고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머릿속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지 뭐 글로 적어두는 건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용어 개념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머릿속으로 저장하셔야 되지 글로 적어두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시험 문제에서 예정 신고 개념, 확정 신고 개념 가지고 시험 출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낌만 전달할게요. 우리가 예정 신고라는 것은 팔았을 때 신고하는 게 예정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 신고라는 것은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게 뭡니까? 확정 신고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는 팔 때마다 따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자주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2, 3년에 한 번 팔잖아요.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 팔지 1년에 2번, 3번 파는 경우들은 잘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양도소득세는 팔 때마다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1년에 2, 3건 이상 양도가 일어나면 1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팔면 일단 뭡니까? 예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 금액에 대하여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따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합산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정신고가 어떤 거고 확정신고가 어떤 건지 느낌 잡았으면, 자, 첫 번째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예정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 기간을 지금부터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언제로부터인지가 정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흔들어 봅니다. 분양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한 날로부터 아니에요. 양도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여기 시점이 정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요게 혹이 붙습니다. 그러나
후담부 증여로 양도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요게 30일의 기출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팔았을 때 신고 납부 기간은 허가 받고 대금을 청산하느냐,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왜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우리가 허가 받고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 청산일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지요. 대금 허가 받고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 청산일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었기 때문에 짧게 줄이면 양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때 예정 신고 납부 기간은 우리가 단순 정리하면 양도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한 경우 지금부터 중개사법 셈하고 대하한 내용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라고 배우셨지요. 제가 그래 정한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허가 받으면 이 거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를 공부할 때 아마 민법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 허가 받으면 이 거래가 유효하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양도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는 전자냐 후자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예정신고 납부 기간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산세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자, 가산세 규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봅시다. 자, 납세 의무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할 것인지 확정 신고할 것인지를, 자, 질문,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 한 15년, 여년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 한 15년, 여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둘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선택이고
이혼도 선택인데 예정신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예정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일단 양도가 일어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하고 확정신고를 나중에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합니다. 요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정신고 안 해도 확정신고하면 신고했으니까 가산세 부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예정신고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납세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필히 해야 될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동일 사실을 확정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다시 부과 안 합니다. 그 뒤에다가 이유를 적어 놓으십시오. 이유를 적어 놔야 여기가 안 헷갈려요. 자, 그 이유는 이중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그 조두순 뭐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최소 5년 이상 더 가둬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일반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거예요. 멍청이 바보 멍텅구리 아닙니까? 가가 아동이지 성인입니까? 이 검사 지금 저 높은 데 있습니다. 양심도 없지. 나 같으면 쪽팔려서 검사복 벗습니다. 쪽팔려서. 하기서 쪽팔린지도 모르니 그랬겠지. 그래서 이게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미 처벌이 끝나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아무리 그 아동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처벌 더 하자고 청원을 넣어도 정부에서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처벌한 걸 다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것도 나라 돈, 그때 얼마 카드인가요? 130만 원 카드인가? 뭐 한 달에 그만큼 돈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가지고 뭐 월 90몇만 원인가 뭐 130만 원인가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안타깝지만 이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동일 사실을 확정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면 이중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양도 차익이 없어도 양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 차익이 없고 양도 손실이 발생되면 소득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소득세법에는 양도 차익이 없어도 양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양도 사실은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 분양권 3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을 때 쏙은 썰여도 뭐 하셔야 됩니까? 울산 세무서 가가지고 분양권 팔았다고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쌤요, 우리 형님이 울산 세무서 근무하는데 물어보니까 안 해도 된다 하던데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이 왜 안 해도 된다 하지? 제가 잘못 설명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법하고 실무가 달라서 그래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신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야는 미납세액이 없지요. 그래서 신고 안 해도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을 때 실무적으로는 세무사한테 비용 들이가면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신고 안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거는 실무고 우리는 10월 30일 날 법대로 답을 찾아야 되고 법은 이렇고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중개 실무를 하면서 업을 하면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요. 아, 실무에서는 저래 안 하는데 왜 중개사법 세임은 세법 세임은 와 저래 설명하고 법하고 실무가 달라서 그래요. 법하고 실무가 괴리가 있다고요. 자, 우리는 법대로 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자, 학정신고 납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학정신고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학정신고라는 건 1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게 학정신고 아닙니까? 그래서 학정신고 납부기간은 내년 5월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음 연도 5월, 짧게 줄이면 내년 5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의 다음 연도인지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의 다음 연도인지가 구분되셔야 되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가 원칙이에요. 근데 요게 혹이 붙었지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 받아야 양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양도일이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정신고 납부 사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학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 답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10년 동안 3번 직간접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한 번은 정답이었고 2번은 따라 나왔었습니다. 작년 31회 때는 정답은 아니었고 따라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세 기간 중에 자, 갑이 3월 달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고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11월 달에 토지를 팔았고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연도에 양도를 했고 양도 소득 종류가 같고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확정 신고는 달라져요.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 신고를 할 때, 자, 첫 번째, 분양권 양도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예정 신고, 납부를 했다면 합산된 금액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을 이미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확정 신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확정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런데 갑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 신고를 할 때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예정 신고 납부를 했다면, 자, 이 조건대로라면은 정상적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돈을 넣어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분양권 양도소득이 1,000만 원이고 토지 양도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같은 연도에 팔았고 양도소득 종류가 같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합산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조건대로 갑시다. 합산된 금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우리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합산된 금액 2,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초과 금액 800만 원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할 때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자, 갑니다. 1,200 이하고 1,200 이하입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6%만 납부했겠지요. 각각 신고하면 우리가 각각 신고하면 1,200 이하고 1,200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이 6% 적용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6%만 납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합산 금액 2,000만 원 중 1,200 초과 금액 800만 원은 15%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상세액을 다 납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합산 금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예정 신고 납부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소득세법 시행령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예정 신고한 자는
동일 사실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10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3번 나왔었습니다. 한 번은 정답이었고 두 번은 틀린 것 하는데 맞는 질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거기 요약집 171페이지 프린터 거기 사항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요약집 171페이지 사항입니다. 자, 읽어보면 예정신고 환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해야 한다. 해가지고 기억.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환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경우 아닙니까? 이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전자에 해당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데 후자에 해당되면 확정신고 해야 된다고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3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해되시면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준이 있는 문제, 고급 문제가 나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요약집 172페이지. 자, 요약집 172페이지 분납 물납. 자, 분납 물납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분납 물납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재산세에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분납 물납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재산세 위주로 나와요. 재산세 위주로 물어보면서 어쩌다 한 번씩 양도소득세도 물어보고 어쩌다 한 번씩 종합부동산세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재산세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세들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재산세 분납과 종합부동산세 분납과 양도소득세 분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시험은 재산세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산세 공부를 할 때 전체 조세 분납, 전체 조세 물납을 비교 정리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4주 전에 재산세 공부를 할 때 이미 전체 조세를 한번 4주 전에 재산세를 할 때 전체 조세 분납, 전체 조세 물납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 제가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재산세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재산세 따로 보고 종부세 따로 보고 양도소득세 따로 보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분납 물납은 오늘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양도소득세 납세지. 요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거 맞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어디에서 보셔야 되냐면은, 자, 이론서 교재는 237페이지. 그러니까 이론서 교재는 237페이지, 요약집은 117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237페이지 가시고,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117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는 237페이지, 요약집은 117페이지 가니까 반갑지요. 왜? 2주 전에 보고 또 보니까. 요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잖아요. 2주 아니면 4주 전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고,
납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교재 237페이지, 요약지 117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237페이지 보시고 요약집은 117페이지 가가지고 자, 요거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주로 국내에 주소를 둠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되느냐,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둠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첫 번째,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요. 우리가 거주자는 국, 내, 외 모두, 비거주자는 국내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 자산도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거. 거주자라고 해서 국외 자산을 팔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납세지가 다른데, 자, 지금부터 기초실력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실력 발휘.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아닙니까? 자,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양도한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이 붙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주로 국외에 주소를 둠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비거주자는 주로 국외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소득세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게 되면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외국에다가 납부를 하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 요게 우리 요게 뭐 학원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학원은 2주 전에, 어떤 학원은 4주 전에 보셨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봐요. 여기에서 교재 237페이지, 요약지 117페이지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고 납세지가 다르다는 걸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납세지는 양도소득세 부가징수에서 정리하지 말고 여기에서 정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보유 관련 조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을 먼저 설명드렸고, 자, 오늘까지 양도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 끝났고, 그러면 이제 2주 후에 오셔가지고 취득 관련 조세 공부하시면 3, 4월 진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주 후에 취득 관련 조세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